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잘 쉬고 계시죠? 주역 문헌점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 앙이라. 제악막자악하고 중선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31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젊으신 분들은 제 성목으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 자, 금리 변동성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 국채 10년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이거 진짜 강력합니다. 잘 보시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고요.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건강 챙기시면서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이고요. 오전 영상에서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그리고 왜 금은만 얘기하느냐. 물론 주식도 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요. 썸네일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물 금은을 앞으로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영상 많이 좀 봐주시고요. 일단 유동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조 원대 진입 다시 했네요. 2조 8천억 정도 있다가 2조 8,620억. 그래서 지금 다시 3조 원대로 연준이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왜 주식시장이 안 갈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지중금에서는 지금 530억 증가했고요. 530억. 그 다음에 TJ 재무부 일반 계정입니다. 돈이 빠져나오고 있죠. 시중으로.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돈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야 되겠죠. 뭐 의료비도 내고 군인 월급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TJ에서 마이너스 170억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돈 풀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렇다고 주시장이 좋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급격한 상승과 함께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해야지만 유동성이 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금 풀긴 풀되 조금씩 풀고 있다. 그래서 간의 기별이 안 간다. 뭐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래포입니다. 영래포. 자,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니까 12일부터 16일까지 34억 원, 34억 달러. 얼마 안 되죠. 아니, 코끼리 비스켓 값이네요. 그죠? 네. 이거 다 누가 말아먹은 거예요? 옐런이라는 그 희대의 할망구가 말아먹은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헬랄레 울렐레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30년 모기지 6%까지 내려와 있네요. 6%인데 6.06%, 6%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지금 엄청나게 높습니다. 부동산이 이래서 지금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3%대 금리 때 집을 산 사람과 6%대 집을 산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10년 만기와 10년과 2년의 금리 차, 이걸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데? 네. 침체 신호입니다. 풍덩 빠졌다가 침체, 풍덩 빠졌다가 살짝 퐁당 빠졌다가 침체, 엄청 세게 빠지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죠. 조만간 터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90%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거는 뭐에 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에 있다. 네, 지금 인하 사이클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할 때마다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2차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금리의 움직임과 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는 하되 많이는 못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국채와 그 다음에 회사채의 스프레드입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죠. 네, 지금 얼마냐면 2.71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오면 붕괴가 됩니다. 주식시장이 좁혀지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M2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엄청난 화폐가 풀렸습니다. 지금 2023년 네, 하반기부터 해서 엄청난 지금 화폐가 풀리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결국엔 이게 화폐가 많이 풀렸다는 얘기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이유는 상당히 그런 게 있고요. 자, 미 국채 10년물이 잠깐 좀 볼까요? 4.17%네요. 예, 보이시나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00년대 초부터 해서 1980년까지 금리 상승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금리 이제 하락기죠. 네, 다시 금리 상승기로 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자, 위기가 터지면요, 여기도 보면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이렇게 내려오죠. 보이시나요, 이거? 예, 이런 식으로. 예,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상승하고 지금 횡보하는데 조정을 줄 거예요. 대략 한 2.5에서 2%.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이게 대단히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금리의 변동성이 생기는지 여부를 상당히 잘 보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실업률. 자, 물가와 실업률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4.4%인데 요거는 살짝 제가 볼 때는 조작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업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이 올라간다. 진짜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 폭망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업과 물가를 꼭 잘 보자. 그 다음에 연준의 총 자산이죠. 자, 연준이 이제 그 돈을 찍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언제부터? 12월 말부터, 12월 달부터 이제 이게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했죠. 400억 달러 한다 그랬는데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연준의 총 자산이 지금, 네, 이게 돈 찍는 거거든요. 이게 돈 찍는 거. 지금도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많이 안 찍으니까 지금 시장이 잠잠한 거예요. 만약에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연준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다 빚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10년과 3개월 앞에서 맨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10년과 2년이고요. 요거는 10년과 3개월물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과 그 다음에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있죠. 무슨 사항?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올라온 거 플러스로. 지금 플러스 0.57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하나. 자, 크기를 보세요. 요 크기. 둘. 별로 안 크죠? 네. 역전도 기간도 짧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유, 살벌하네. 몇 배의 차이가 있죠. 그만큼 뭐예요? 엄청난 리스크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때 누가 있었어요? 옐런, 파월, 바이든, 지금 현재는요, 트럼프. 이래요. 지금 이 역전의 이거를, 이게 764일인데, 보이시나요? 여기 이거? 700일입니다. 764일. 이거 무시무시한 건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만큼 지금 폭락 직전에 있습니다. 폭락 직전. 자산시장 붕괴 직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엄청난 지금 상황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취해 있죠.
헬렐레 울렐레 하면서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대가들, 소위 말하는 대가들과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들. 제가 그래서 여기다 하나 올려놨어요. 미 국채 10년물 위기. 그래서 여기 블랙록 라리 핑크 회장의 얘기가 써놨습니다. 만약에 미 국채 10년물이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박살난다고 아예 대놓고 써놨더라고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10년물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고요. 그럼 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왜 상승하냐?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겁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및 독립성 우려. 결국엔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렇게 너네들이 비신사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은 보상을 정치적 소음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보유하는데 더 높은 보상, 기간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금리가 상승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 우려, CPI, PCE 잘 보세요. 지금 그래서 결국엔 물가와 실업률은 반영되는 게 뭐예요? 미 국채 10년물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그 다음에 재정 적자 및 국채 발행 증가, 수급 불균형. 지금 전 세계의 중앙은행, 특히 영국, 일본, 유럽에 있는 큰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안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역 전쟁.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러니까 세 가지 지표만 보시면 돼요. 뭐뭐 보라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실업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보냐면 물가. 여기 보면 이제 물가가 있는데요. 자, 물가도 한번 볼까요? 인플레이션.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보시면 3%예요. 12월 달에. 자, 모양이 똑같지 않아요? 어디하고?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1970년대에 올랐죠? 인플레이션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때하고 지금 여기랑 똑같아요. 70년대. 올랐죠? 내렸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달랑이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를 급격히 내리는데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처럼 무식하게. 이때가 누구? 아서 번스, 닉슨 대통령. 지금은 달랑이 의장, 트럼프. 똑같아요, 상황이. 70년대랑. 지금 이런 널뛰기 할 거란 말이죠. 앞으로 몇 년간? 5년간. 그러면 금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결국엔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결국 뭐죠? 박살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보시면.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1940년부터 해서 1980년까지 40년 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무려 연준의 기준금리가 20%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은 다음에 40년 동안 1980년부터 1920년까지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간 거죠. 지금은 금리 상승 사이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일시적인 하락은 있어요. 왜? 위기가 터지니까.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현금성 자산이 왕인 시대가 될 거예요. 현금, 예금만 해도 이 당시에 이자가 얼마예요? 20%가 넘습니다. 예금만 해도 먹고 사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현금과 실물 금은을 계속 준비하라. 그 얘기는 뭐다? 금리가 올라가고요. 인플레이션이 생기고요. 침체도 오고 스태그플레이션 잘 판단해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를 부채질하는 게 누구예요? 연준입니다. 연준. 연준이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금리의 변동성을 말씀을 드리죠. 이게 변동성이죠. 폭등했다, 폭락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갈 때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쭉 올라가죠.
정점을 찍고 폭락, 반등, 폭락, 반등, 폭락, 반등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이거. 네. 이게 수십 년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제 2020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다. 아까 레리 핑크 회장의 블랙록이 말한 게 이겁니다. 5%를 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주식은 완전 박살나요. 왜? 얘네들은 지금 프라이싱이 어떻게 돼 있죠? 네, 미래의 가치를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과 그 다음에 미 국채 금리의 수익률 5%면 상당하죠.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그거에 못 미친다 그러면 자동으로 매도가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1등과 2등이 누구예요? 완전히 격차를 벌였습니다. 엔비디아랑 은이 5조 달러 넘었고요. 금은 31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몰락이 곧 눈에 보인다. 그것도 블랙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산운용사의 회장이 앞으로 얘 5% 갈 수도 있다. 경고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준은 급격한 금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특히 주말과 월요일 오전에 보여드리는 영상은 필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금은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약간 좀 퇴색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특히 제가 요거 NDQ, RUT 증시 탈출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신호다. 그 다음에 금과 은에 대한 신호도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죠? 제 채널에서 유일하게 골드에 대한 매수매도 이런 것들도 다 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셔서 자산 목록 가셔갖고 여기 보시면 돈 버는 신호 공부 스타디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 최초 은매도 전략이라고 해서 대략 60개 영상이 있는데 요거만 일단 마스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흐름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꾸준히 빠른 속도로 계속 듣다 보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게 한 1, 2년 걸려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오래 봤던 사람들은 그냥 측 보면 착. 그래서 앞으로 예상은 금 5,000달러, 은 100달러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치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금은 두세 배 더 갈 것이고요. 은은 4배에서 한 6, 8배는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물 금은이 중요하고요. 가끔가다 질문이 지금 은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해야 되나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종이 금과 은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별로고요. 지금은 실물의 시대, 현물의 시대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땅은 어떤가요? 저는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각자 알아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물은 아파트도 되고요, 땅도 되고요. 나중에 폭락했을 때 사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짭짤 하실 겁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물 금은만 강조하고 현금만 강조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앞으로 현금이 진짜 왕인 시대. 금리가 20%인데 은행에 넣어두면 25%, 30% 이자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한 자만이 성공을 하고요. 열심히 하는 자만이 성공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잘 모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고 또 저녁에도 아주 중요한 영상 올라가니까 잘 보시고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